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기독교 단체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후보자는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교육감 직선제 임명제 전환을 추진하고 보수 성향의 교육부 장관을 내정한 데 대해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730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은 물론 야권 유력 주자들의 대리전이 예상되면서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필 선수가 중간 개투진의 구세주로 떠올랐습니다. 브록을 남긴 노장 투수가 투혼을 보이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가 하느님 뜻이라거나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의 당사자 문창극 총리 후보. 사퇴 요구가 지역에서도 거셉니다. 지역 기독교 단체와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의 할머니들도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발언을 광주 지역 기독교 단체들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런 발언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여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이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고 일본에게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 후보자의 또 다른 발언은 일본 우익 언론과 일본 일부 누리꾼들의 두둔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의 총리 후보자가 일본 우익 논리를 합리화했다며 황당해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져 가야 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허탈하고 상심한 마음 금할 수 없죠. 할머니들은 매우 상심하고 계십니다. 문 후보자는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임명 동의안까지 하루 연기된 상황 속에서 지역 여론도 더욱 악화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에 광주 전남을 비롯한 13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됐지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광주 등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지난주 상견례를 갖고 직선 2기에 공동으로 이행할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당선은 비단 저희들의 승리가 아니라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교육 서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이런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은 정부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주 내정한 김명수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통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차례 주장해왔습니다. 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지목된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교육단체들과 한국사연구회를 비롯한 역사학회는 박근혜 정부가 새 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김 후보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부적절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로 내정된 것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직후 정부와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선 것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건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경기를 없애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논란 속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730 재보궐선거, 광주 전남에서는 4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결에다 야권 유력 주자들의 대리전이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공천 방식을 택할지까지 맞물리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판이 커진 곳은 순천 곡성 선거구입니다. 우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곡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출마가 예상됩니다. 범야권의 입지자들도 여러 명입니다. 서가번 전 국회의원이나 노광규 전 순천시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 대여섯 명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순천 곡성이 여야 대결 양상이라면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야권 유력 주자의 대리전이 예상됩니다. 출마가 거론되는 입지자 10여 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등 유력 주자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기존에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니까 아예 뭐 혼자 존재하는 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정치를 해왔다 이런 부분들 다 있는 거죠. 여야의 대결, 그리고 야권 개파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방식까지 맞물려 광주 전남 4곳의 재보선 선거구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면서도 전략공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경선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처럼 후폭풍을 무릅쓰고서라도 전략공천을 강행할지 광주 전남 재보선은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세종시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4개 부처를 방문해 장 차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국비 요청 사업의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에 요청한 국비 지원 사업은 총 3조 2,600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올해보다 1,044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2달이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누군가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사건이 잊혀지는 것 자체가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우려대로 돼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세월호 참사 2달을 박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은 모두의 가슴에 아픔으로 박혔습니다. 배 탔던 292명이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12명은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했던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고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킨 여야는 일정과 방법을 두고 신경전입니다. 정치권이 입씨름을 하는 사이 실종자 가족들은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수색하는 시간이 극히 짧지요. 17분, 20분 1회 때 이렇게 수색하고 총 수색 시간은 1시간 30분이 채 안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답답합니다. 세월호 수사는 조타기를 돌려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헌을 쫓는 것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의 사후 대처는 피해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포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텅 빈 진도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들은 이대로 잊히지 않을까 떨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2달, 여전히 풀지 못한 숱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2번째 재판이 내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내일 재판에서는 첫 재판에서 미처 못한 피고인 4명의 혐의 인정 여부 진술과 검찰 증거 신청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주 법정인 201호와 보조 법정인 204호에서 실시간으로 재판 실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점수를 내도 이 점수를 지키지 못하는 기아 타이거즈 불펜진 때문에 한숨이 나온다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장 최영필 선수가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어 화제입니다.
부록의 황금팔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보도합니다. 3연패냐 1승이라도 챙기느냐. 롯데와 3연전 마지막 날 김병현의 호투로 7대3으로 앞서는 6회 말 최영필이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올 들어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은 6.23. 지난 1982년 산미가 기록한 역대 최저 자책점과 비슷합니다. 기록대로라면 또 한 번 마운드가 무너져야 하지만 최영필이 뿌리는 공 하나하나에 롯데 타선이 흔들립니다. 최영필은 지난 1일 NC전을 시작으로 모두 7경기에 출전했는데 11이닝 동안 2실점, 방어율 0.82, 2승 3홀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화전에서는 2이닝 동안 공 20개로 한화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지금 컨디션도 괜찮은 상태고 또 게임에 나가서 제구가 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또 잘 되고 있어서 결과가 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고 또 팀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도 아주 다행인 것 같고. 아슬아슬한 승부의 순간순간 공 하나하나에 온 힘을 다하여 던지는 노장의 투혼을 바라보는 것도 야구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한국 경기가 있는 날 단체 응원 장소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과 새 야구장이 일반에 개방됩니다. 광주시는 단체 응원을 위해 오는 18일 러시아전과 27일 벨기에전은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23일 알제리전은 광주 새 야구장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전광판이 고화질인 새 야구장을 단체 응원 장소로 개방을 추진했었지만 기아 구단 측이 프로야구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예선전 경기 개방이 무산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7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아침 9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이모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양은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사고 발생 32시간 만인 오늘 저녁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스쿨존 지역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